벌써 들어오셔서 질문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잠깐 우리 정루피님 질문 같이 얘기할게요. 목 쪽에 이상한 멍울이 생겼거든요. 그렇군요. 약 먹어도 안 없어지고. 질문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잠깐 우리 정루피님 질문. 목 어디쯤이세요? 목 쪽에 이상한 멍울이 생겼거든요. 목 가운데, 여기가 목 가운데죠. 가운데, 목 양옆, 뭐 턱 밑, 그렇게 따지면 어디쯤이세요? 목 어디쯤이세요? 오른쪽 옆, 오른쪽 옆이면, 제가 댓글까지 보려니까 시선이 되게 이상하네요. 댓글을 볼 때는. 오른쪽 옆이면 림프절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고 초음파를 보면 이게 갑상선인지 림프절인지는 좀 쉽게 구별이 되죠. 그러면 일단은 이게 목에서도 어디에 생긴 거냐, 그거를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따지는 거는 우선 어딘지부터 짐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되겠죠. 도움이 되셨습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조금 더 설정 좀 할게요. 카메라 위치가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심각한 건 아니냐? 그건 저희도 몰라요. 아마 오른쪽 옆이니까 림프절 아니겠느냐? 림프절이 커지는 이유는 워낙 많으니까요.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도 이제 우선은 초음파 소견을 보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명님 감사합니다. 조직검사 받아보셨나봐요. 생각보다 안 아프고요. 또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면 뭐 그냥 꽤 할만한 정도는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뭐 전송이 잘 안 된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혹시 잘 안 보이시거나 그러진 않나요? 잘 안 들리시거나 잘 안 보이시거나. 조직 검사할 때 침 삼키면, 근데 그 잠깐은 참아 주셔야 돼서요. 바늘이 땅 하고 발사되는 순간에 환자가 침을 삼켰다, 그러면은 바늘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하고 바뀌겠죠. 감사합니다. 잘 들리는군요. 다행입니다.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예, 조직 검사에서 이렇게 바늘이 딱 나가는 순간에 환자분이 침을 삼키면 목 전체가 지진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 초음파 화면이. 그러면 위치가 원래 발사했던 데랑 딴 데로 가버리면 환자가 다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참아야 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약속했던 6시가 1분이 남았는데 제가 사실은 아직 진료가 다 안 끝났거든요. 1분만 나가서 다른 지금 진료 받고 계시는 분 잠깐만 뵙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조직 검사하는데 오래 걸리느냐고요? 아니요, 조직 검사하는 거 다 합쳐서 한 5분, 10분? 5분,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한 뭐 15분 내지는 30분 쉬었다 가셔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병원에 계시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죠. 자, 이제 6시가 돼서 우선은 저희가 준비했던 그 갑상선 결절 비정형 3단계 그 사례 한 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포럼, 네이버에 갑상선 포럼에 제 상담방에 글 올려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중간 이렇게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상선 결절 비정형 3단계였는데 나중에 수술하셨더니 암이었다, 이렇게 나왔던 분이 최근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경우였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갑상선 우엽 오른쪽에 3cm짜리 혹이 있었어요. 이 혹인데 이 혹을 세포 검사를 했더니 비정형 3단계로 나왔었습니다. 뭐 이제 제가 그 비정형 3단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잠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상선에 있는 세포가 양성세포가 암이 되는 경로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암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로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 세포가 변질을 시작해서 한 요만큼 밖에 못 변했는데 요 시점에서 세포 검사를 하면 이게 이제 암도 아니고 그렇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진단이 되겠죠. 요렇게 암이 다 되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양성도 아니고 이런 상태를 비정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비정형 3단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요게 3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그래서 6단계만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6단계까지 가는 중에 3단계다 이런 뜻입니다. 1단계는 뭐냐? 1단계는요, 요 세포가 검사를 했는데 채취가 잘 안 돼서 이렇게 판독할 만한 세포가 안 나온 거가 1단계예요. 그러니까 검사해서 잘 됐는데 제일 좋은 건 2단계죠. 그러니까 3단계도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포 검사라는 게 이런 원리죠. 갑상선에 있는 혹에서 바늘로 세포를 꺼내서 나온 세포들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그 중에 양성세포도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비정형이 한 개 나오면 그거를 이제 전체는 비정형이라고 판독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걸 기준으로 판독하죠. 그런데
이 결절 안에 세포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이 중에 제일 나쁜 게 비정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직 검사라는 거는요, 사과에서 이렇게 쪽을 떼가지고 이게 썩었나 안 썩었나 보는 거랑 원리상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과, 썩은 사과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떼면 썩었는지 알겠지만 여기를 떼면은 싱싱한 사과라고 착각할 거고요. 여기에서 떼면 이게 썩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싱싱하지도 않고 요런 게 비정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 안에서 비정형 세포가 나왔다. 그러면 과연 이 안에 암세포가 없으리란 보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마치 이렇게 애매한 조직이 나와도 실제로 사과는 썩을 수 있었던 것처럼 비정형이 채취된 혹에는 사실은 암세포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검사는 여기서 채취가 되면 비정형이라고 판독되는데 이렇게 암이 있는 데서 채취가 되면 그때는 검사 결과가 암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이런 애매한 상황이 비정형입니다. 그러면 이 분의 경우는 일단 혹이 많이 컸잖아요. 이렇게 큰 혹을 세포를 채취했더니 비정형이 나왔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그래, 여기 암세포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수술을 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그래도 수술하는 건 뭐하니까 재검사를 하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괜찮을 것 같으니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비정형이 나왔을 때 3번은 하면 안 됩니다. 2번 아니면 1번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초음파상 모양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요. 이 혹이 많이 크잖아요. 그러면 구석 어디엔가는 암세포가 있을 확률이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께는 그냥 재검사도 하지 말고 수술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셨고요. 그랬더니 정말로 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이 있으셨었고요. 이게 비정형 나온 분들은 이렇게 암 나온 분이 있대.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암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암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 그런 거고요. 이건 저희가 봤을 땐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분도 같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구별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분의 이야기 드렸고요. 자, 지금 질문 한 분을 하셨어요. 정옥분님,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직 질문이 안 끝났네요. 오늘 음식 먹자마자 갑자기 그 다음 얘기까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루피님은 조직검사 한 후에 무슨 병이 나왔나요? 이거는 이제 저 다른 사용자께 여쭤보시는 거죠? 네, 두 분께서 말씀 나누도록 하시고요. 익명님은 유두암으로 나오셨군요. 아이고, 익명님 저 수술 받으시고 잘 치료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도움 드릴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찾아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마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평정하신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저희 갑상선 포럼에 제 상담방에 글 올리신 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분도 이렇게 사연이 아주 길었어요. 5월 2일에 총생검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여포성 종양이 의심된다. 암이 많이 의심되지만 큰 병원에 가보라고 CD랑 결과지를 주셔서 결과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피막 침범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밑에 올려주신 이게 총생검 결과죠. 그리고 이 결과가 여포성 종양이 의심된다. 내 여포성 종양은
수술해야 하는 혹이니까 이제 수술 받으러 큰 병원에 가라고 하셨고, 이제 CD랑 결과지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이제 큰 병원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제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은 이게 내용이 뭐냐, 피막 침범이 있느냐, 그게 궁금한데 못 물어보셨다고. 사실은 네, 환자분의 궁금한 것들을 진료실에서 다 상담할 수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쓰면 이 내용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시간을 나눠드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실 진료실에서는 저도 이렇게 못합니다. 이제 이분은 요 얘기, 종양세포가 갑상선 피막에 존재한다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환자분이 이 영어를 해석했다는 뜻인지 이 의사 선생님이 이 말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요 얘기는 사실은 지금 이 판독문하고 상관없이 하늘로 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세요. 여기 이런 피막 얘기가 여기 있죠. 튜머 캡슐 프레젠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종양에 피막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종양은 피막을 갖고 있는 종양이다. 그게 여포성 종양의 진단 기준의 하나입니다. 피막을 가진 종양은 여포성 종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검사 결과를 판독해 봤더니 이 종양엔 피막이 있네, 그러니까 여포성 종양이야,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피막 그러면은 내가 암인데 피막 침범했으면 이거는 3기가 넘으니까 막 걱정이 산으로 가죠. 여기 나온 피막하고 여기서 말씀하신 피막은 다른 피막입니다. 여기서 피막 침범 얘기하시는 그 피막은 종양의 피막이 아니라 갑상선의 피막이에요. 그러니까 갑상선 안에 암이 있는데 그 암이 커져서 갑상선 피막을 뚫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피막은 그 피막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이건 종양의 피막이고요. 이 판독문 전체에 피막을 침범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피막 침범됐단 말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래인연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포성 종양이니까 교과서적 원칙대로라면 수술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요즘에는 뭐 정말 1cm도 안 되는 여포성 종양 진단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암인 경우가 적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수술하기는 아까우니까 뭐 병원이나 뭐 교수님에 따라서는 두고 보기로 정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치료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진료 방침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믿을 만한 선생님 이렇게 만나셔서 믿고 진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정옥부님이 턱 및 목 양쪽에 계란 3분의 2 크기의 혹이 갑자기 생겼다가 30분 정도 지나니 없어졌어요. 사과를 먹었더니 또 생겼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했을 때도 이거 물어보신 분 있으셨는데, 여기 턱 및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침샘입니다.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운 거 생각나세요? 침샘은 턱 밑샘, 귀 밑샘, 뭐 혀 밑샘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턱 밑샘이 이게 꼭 붓을처럼 양쪽에서 만져집니다. 사과를 먹으면 뭐 침이 많이 나와야 될 테니까 이게 뭐 부풀었다가 이제 음식 먹고 나면은 이제 도로 가라앉았다 그러는 걸 만지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정옥부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루피님이 쓰신 글은 지금 혹이 있으시군요. 약 먹었을 땐 줄었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혹이 줄었다는 얘기인지 갑상선이 줄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네. 혹이 있어서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뭐 너무 장기 복용은 안 하는 게 요즘은 원칙이고요. 뭐 기능 저하 때문에 드시거나 기능 항진 때문에 드시는 거라면 이제 혈액 검사 하시면서 계속 드셔야 되겠죠. 네, 다음 이제 저희 갑상선 포럼에 올라온
뚱인데요님의 그 질문. 이분은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뭐 열심히 또 댓글을 다시 올려주셔서 제가 상담을 조금 했었는데, 이분 말씀이 이 사진이 재작년 초음파 사진이라고 하세요. 그 당시 초음파 소견이 안 좋아서, 지금도 이 사진 보면 갑상선 전문가들은 누구나 이거는 초음파 소견이 안 좋다 이렇게 볼 그러한 소견들을 많이 갖고 있는 혹입니다. 당연히 세친 검사를 해야 됐었고 하셨죠. 그런데 비정형이 나왔다고 하세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초음파를 해보는 게 좋을까? 이건 하셨어야 됩니다. 이미 하셨어야 됩니다. 비정형이 나왔을 때 교과서적인 가장 표준적인 원칙은 1년 이내에 세포검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초음파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세포검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이내니까 1년 있다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해도 되겠죠. 지금 해도 1년 이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빨리 다시 하느냐, 아니면 1년 있다 충분히 1년 다 기다렸다가 하느냐, 그거는 초음파 소견 보고 정하는 거예요. 초음파를 봤더니 암일 가능성이 정말 없어 보이면 1년 꽉 채워서 해도 되고요. 또 저건 암일 수도 있는데 비정형이 나왔네, 그럴 때는 빨리 다시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뚱인데요님은 이 혹은 초음파상 모양이 안 좋은데 비정형이 나왔기 때문에 1년 되기 전에 세포검사를 다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뚱인데요님은 2년이 지났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거보다도 커졌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다시 병원 가셔서 초음파 보시고 세포검사까지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가을 그녀님, 갑상선 혹은 생기면 절대 안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드물어서 그렇죠. 익명님은 갑상선 유두암은 보편적으로 증상이 없는데,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많이 진단되는 1cm도 안 되는 조그만 갑상선 유두암들은 전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조금 증상이 있다. 아무리 예민해도 어느 정도 크기는 돼야 증상을 느낍니다. 갑상선암은 교수님 분들도 원인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실제로. 그러나 갑상선암은 무섭진 않다, 다른 암보다. 맞습니다. 익명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정루피님은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목이 뻐근해서 그냥 자세 때문인 줄 알았는데 목 부분에 혹 같은 게 있다. 혹이 크세요, 정루피씨? 혹이 웬만히 크지 않으면 뻐근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이 많이 크면은 그 혹에 대한 진료를 받으시고요. 혹이 조그만데 목이 뻐근하다, 그러면 그건 그냥 목이 뻐근한 거지 갑상선 혹 때문에 뻐근한 거 아닙니다. 어린 사람들은 암 잘 안 걸리는데 맞느냐? 그래도 갑상선암은 10대도 걸리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또 이런 말하면 또 괜히 10대들 걱정할 텐데, 굉장히 드뭅니다. 어린 사람은 모든 암에서 조금 덜 걸리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백혈병이나 뭐 좀 특수한 어린 소아들에게 걸리는 암은 우리가 어른들에서 많이 보는 암하고는 좀 종류들이 많이 다릅니다. 혹이 조금 큰 게 있으세요? 그러면은 진료 받으세요. 지금 약도 드신다는 거 보니까 어디선가 진료 받으시는 것 같은데, 큰 혹을 잘 진료할 수 있는 전문 병원에서 한번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당연히 잘 봐드리겠지만, 혹시 이 근처에서 너무 먼 분 같으면 오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정옥분씨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약간 전형적인 침샘의 소견이었고요. 그 전에 모르다가 갑자기 느끼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혹시 제 말이 또 너무 말씀만 듣고 그냥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걱정이 되시면
초음파 한번 보시는데 아마 침샘 맞다고 나오면 이제 그때는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고서는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겠죠. 그쵸? 네. 갑상선 암의 유전성은 썩 많이 유전성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갑상선 암은. 근데 이상하게 한 일가가 전부 갑상선 암인 그런 가족이 가끔 있기는 있으세요. 그런데 갑상선 암은 워낙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한 가족에 여러 분 갑상선 암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희수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왼쪽 갑상선 쪽이 아프기 시작하더니만 혹이 만져지고 아프고 열나더니 오른쪽으로 아니 웃어서 죄송해요. 아프시다는데. 김희순 씨는요, 이거는 아급성 갑상선염이라고 부르는 갑상선에만 있는 좀 흔치는 않은 그런 염증성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질환이 특징적으로 한쪽에서 생겨서 아프고 열나고 시간 지나면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그 몸살 기운 있고 그렇거든요. 좀 증상이 너무 전형적이시라서 아급성 갑상선염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요. 이 아급성 갑상선염이 상당히 아픕니다. 우선은 타이레놀을 드시면 꽤 많이 호전되고요. 타이레놀로 완화가 안 되는 통증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드시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진단이 맞는지부터 보기 위해서 갑상선 전문병원을 가셔야 되세요. 아급성 갑상선염이 저처럼 갑상선만 맨날 보는 사람한테는 딱 보면 아는 병인데 갑상선 진료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보면 꼭 암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갑상선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우선 진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통증은 일단은 타이레놀로 컨트롤 하시고 타이레놀이 안 들으면 스테로이드를 쓰시고 스테로이드는 한번 쓰면 한 달 가까이 써야 되고 용량을 잘 조절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가 처방은 절대로 안 되고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대로 약 드시고 또 오랠 때 꼭 다시 가셔서 용량 변경 받아서 약 처방 받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김희순 씨. 시간이 참 잘 가네요. 아니 김희순 씨 수술 안 해요. 이건 갑상선 염이잖아요.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길면 6개월, 뭐 1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3, 4개월, 짧으면 2달. 이렇게 해서 저절로 낫는 병이고요. 그 저절로 낫는 동안에 이게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그 통증만 약으로 다스리는 거고요. 그 약은 통증을 다스릴 뿐이지 아급성 갑상선염의 경과를 뭐 짧게 만들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익명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가족력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가족의 어머니가 유도암이니까 나도 유도암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따님께서 그냥 한 번쯤 초음파 검사 정도 받아본다. 그거는 그 정도 하는 거는 괜찮겠죠. 일단은 안심할 수 있잖아요. 별거 없다는 거 알면은. 조직 검사 후에 주의할 점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조직 검사 후에 15분 내지 30분 정도 계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고요. 뭐 하루 이틀 여기 물 안 닿게 조심해야 되는 거 그 정도 뿐입니다. 네, 이제 다 혹시 궁금하신 거 다 해결되셨습니까? 오늘 방송은 이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홍해걸 기자가 하는 비욘디 채널 있죠? 비욘디 채널에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또 생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다 못하신 이 질문들과 이야기들은 다음 주 비욘디에서 뵙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주
2주 뒤에는 다시 저희 병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는 뭐 비욘디는 다음 주 수요일이고 오늘 저희가 화요일에 하고 있는데 그 요일은 되도록이면 맞춰서 이제 통일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희순 씨 항생제와 진통제 네, 잘 처방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질질 끌고 오래 갈 수도 있는 병이고 낫는 줄 알았는데 도루 도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없어지는 병이니까 김희순 씨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생방송 마치겠고요.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신 우리 애독자인가? 시청자인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위드심위원회 심정석 원장이었습니다.